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 얘기에서 경제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짜장면 가격이 얼마부터 기억이 나시나요? 700원, 800원. 지금은 얼마죠? 어쨌든 엄청나게 올랐죠. 짜장면을 얘기로 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대부분 다 올랐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얘기만 하게 되면은 주저해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물어볼게요. 콘크리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모래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철근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와 이득을 보태서 건설사한테 짓겠죠. 분양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제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요, 경제성장이에요. 경제성장인 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바꿔놓고 얘기하게 되면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돈이 늘어가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명목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짜장면 가격과 국수 가격이 옛날에 굉장히 낮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 것처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오른 게 아니라요, 가치가 떨어져서 돈의 가격만 오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어요. 차라리 오르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해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나 경제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상극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접목을 못 시키니까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대로 떨어져야 되고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대로 돼야만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득이 늘어나야 되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명목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아파트가 문제가 뭐냐, 오를 땐 더럽게 많이 오르고요,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정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떤 특정 시점에 엄청나게 오르니까 지금 그걸 못 오르게 막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알고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 2008년 이후에 2014년부터 올랐죠. 그러면 5년 가까이 안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 거죠. 그거를 나눠서 했다면 지금의 상승률은 엄청나게 오른 특정 적도 있겠지만 적당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일부는 높게 오르고 일부는 적게 오르는 수준일 거라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동산 투자는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 맞아요. 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돈의 가치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아파트가 계속 오를까? 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옛날에 음마아파트 얼마였게요? 뭐 말 하나 마나 뻔하죠. 훨씬 더 낮았겠죠. 제가 첫 번째 투자가 저는 부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중동신도시 아파트였는데요, 24평 아파트를 7,600에 샀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3억대예요. 아파트에 갑자기 금덩이가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오른 거예요. 가치가 바뀌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당연히 오른다. 다만 특정 시기에는 안 오르고 특정 시기에는 오르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시기에 짧은 시간에 오르는 시기에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조금 더 벌 수 있겠죠.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를 극복하면서 추가로 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현재 본인이 말씀하신 게 비과세다 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주택자라면 내겠죠. 나만 내는 게 아니라요, 남들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안 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세금 내는 게 싫은 것 뿐이죠. 사실상 알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중대형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중대형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면, 자, 보세요. 모든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움직임은요, 불균형 상태를 찾아서 균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 서울의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만이 답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죠. 옆에 있는 동네도 엄청 올랐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장의 움직임은요, 어떤 특정 시점에 무엇이 많이 오르면 얘가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불균형 상태에 빠져들었던 무언가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중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까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까요? 중형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중대형 아파트에 달라붙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욕망은 작은 데 살고 싶어요? 큰 데 사고 싶어요? 큰 데 사고 싶죠. 그러면은 옛날의 기준이었을 때는 30평대에서 40평대, 50평대로 가는 게 5억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1억 5천 내지 2억만 주는 상황이면 충분히 감당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이 부동산 투자 얘기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외에는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하고 기준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습성대로 움직이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원래 사람들은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해요. 이왕이면 큰 집 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중형 아파트가 왜 올라요? 지난장에 중대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건설사들이 돈 벌려고 비싸게 분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올랐다가요, 그때 뒤늦게 뭐 서울이 답이다 이런 것처럼 중대형이 답이다 그러니까 중대형이 뒤늦게 엄청나게 오른 걸 잡으러 들어갔다가 시장이 무너졌을 시점에 얘가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대형에 대해서. 되게 웃긴 거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대전에서 떠들고 부산에 떠들고 대구에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중대형이 싸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중대형이 비싼 게 맞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중대형이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는데 중형이 더 비싸거나 또는 중형이 붙어있는 이 상황이 맞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 수도권만 제외하고 지방 사람들은 전부 다 중대형부터 올라요. 중대형부터 사요. 근데 지금 중대형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불균형 상태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평상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저평가라고 그래요. 아까 송파구와 무승구를 비교하고 나중에는 이 동네의 가격과 저 멀리 있는 동네 가격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따진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의 중형과 중대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움직일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높은 대상임에 틀림이 없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 불균형 상태에 올라가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형은 지금 들어가야 될 때가 맞다야 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들으면 그럴싸하죠. 하나도 틀린 얘기는 안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평상시 여러분들이 평상시 사회생활하거나 뭐 할 때 다 부동산 신경 안 쓰셨던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접목을 안 시키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제가 이거에 미쳐 살았으니까 접목하고 살았겠죠. 부동산에 미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목을 시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접목하실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는. 지금 보면 아까 그래서 잠깐 얘기 중에 죽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전에. 죽전이 그래서 중대형이 많이 분양했을 때 지어진 동네, 2003년 이후에 아마 지어졌던 거,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지어지다 보니까 그 동네의 아파트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중대형이 많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상 중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묘하게 따라다녀요. 분당, 수지, 죽전, 그러지 않아도 죽전, 수지 어디가 더 좋아요? 수지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난장에는 죽전을 더 좋아했어요. 죽전은 전철역이 있었고 수지는 전철역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지는 강남으로 바로 가는 전철역이 있죠. 그러니까 수지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죽전을 더 좋아했었어요. 더 좋아하는 곳에 중대형을 지었으니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을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죽전은 그런 동네야 라는 편견이 생겼죠. 그러다가 분당 오르고 수지 오르고 기흥 오르고 죽전 사는 사람들은 기흥 무시했었어요. 옛날에는. 야, 거기 아파트가 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기흥 엄청나게 올랐죠. 뭐 때문에 올랐어요? GTX, 구성력 들어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르니까 지금 최근에 죽전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중대형이 있는데 중대형이 더 쌌거든. 올 초만 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 5억대 샀어요. 죽전 같은 경우. 지금 아마 7, 8억대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에 중대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내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자는 못 돼요. 세금은 내라고 있는 거지 꿍치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가끔가다 많이 부과해서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안 내던 거 내게끔 만들었으니까 속은 상한데 사회가 그렇고 나만 내는 게 아니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잣대를 두고 판단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불인이라고 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만약 이 중에 집을 안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고민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그분의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그거를 딱 어떻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분은 왜 지금 못 사냐?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까 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에 오르기 전에 분양가를 내가 알고 있거든. 분양가가 기준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남들은 분양가가 올라서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옆에 있는 집이 13억이네 10억이네 비교하면서 그래서 싸네 비싸네 이러고 있는 세상에 4, 5년 전에 분양가에 멈춰 있죠. 내 위주로 세상을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바로 그 부분을 넘어서셔야 불인이를 넘어서요.